자, 첫 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컨텐츠고 영상 제목 대한민국 명품 소비 1등이 부끄럽게 느껴지는 이유 2022년 세계 주요국 중 1인당 명품 소비 1위 라는 영상에 달린 댓글입니다. 여러분들 작년 대한민국이 자랑스럽게도 가장 사치품에 돈을 많이 쓰는 나라가 돼버렸습니다. 박수! 이게 박수식이 아니지 사실. 욕먹어야 될 겁니다. 어떻게 보면. 아니면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아니 붕어 형, 아니 명품 많이 사는 게 뭐 그렇게 잘못된 건가요? 잘못된 게 맞아요. 돈을 많이 버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버는데 명품 많이 산다고 하면 문제가 안 돼요. 그런데 돈을 많이 벌지 못하는데, 경제가 안 좋은데 명품 소비가 많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작년 경제 좋았습니까? 작년 가장 최근이죠 여러분. 작년 잘 기억하실 거 아니에요. 2022년 대한민국이 어땠는지. 거품이 꺼지기 시작했잖아요. 소비가 줄기 시작했잖아. 자영업자분들이 힘들어지기 시작했잖아요. 작년 겪어봤을 거 아니에요. 누가 봐도 힘든 한 해였어요. 작년은. 그런데 명품 소비도 늘어났다는 얘기입니다.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아니 우리나라가 지금 돈 나올 때가 별로 없거든요. 자, 우리나라가 지난해 명품에 1인당 평균 325달러, 약 40만원 썼대요. 근데 참고로 저는 명품을 사본 적이 없거든요. 작년에 명품을 하나도 안 샀어요. 나이키가 명품 아니잖아. 나이키나 아디다스 몇 번 샀다. 예, 근데 그게 명품 아니잖아요. 살면서 명품을 구입한 적이 없는 것 같은데. 근데 명품이 필요한가? 아무튼 1인당 평균적으로 작년에 대한민국 사람들은 한 40만원 정도, 평균적으로 40만원 정도 명품을 구입하는데 돈을 썼다, 이 말이 됩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그렇거든요. 명품이 아마 남자분들보다는 여자분들이 훨씬 더 많이 소비를 많이 했을 거예요. 이거 남녀를 구분해가지고 명품 소비를 아마 지으면 좀 충격적인 결과가 나올 겁니다. 남자들도 명품을 좋아하지만 남자와 여자의 차이가 뭐냐 하면, 남자는 명품을 좋아하긴 하지. 그런데 이거를 구태여 갖고 싶다는 생각을 가지는 분들은 별로 없어요. 근데 여자분들은 명품에 대한 욕구나 어떤 그런 환상이 남자보다 좀 더 심한 것 같아. 내 개인적인 생각인데. 뭐 남자들이야 시계 같은 거 롤렉스 오메나 좋죠. 좋은데 그거 없다고 해서 내가 뭐 후달린다거나, 그거 없다고 해서 뭐 쫌생이 취급받는다거나, 아니면 남자들끼리 야 넌 살면서 롤렉스 오메가 시계도 없냐? 이런 얘기 안 하잖아 여러분. 이런 얘기 안 하죠. 야 너 옷이 이게 뭐냐? 나이키 아디다스 이거 누가 입냐? 야 돌체인 가마나 요즘 나온 거 있잖아. 그거 사. 한 200이면 사. 그런 말 안 하잖아 여러분. 여러분들 혹시 작년에 명품을 사신 적 있어요? 명품을 구입하신 적 있습니까? 아마 남자분들은 없을 거예요. 근데 여자분들은 생각보다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명품 소비 1위는 사실 지금 젊은 여자분들이 기여한 게 큽니다. 그러면 이 말은 뭐냐 하면 젊은 여자분들이 굉장히 사치스럽다는 얘기가 돼요. 객관적으로. 이렇게 얘기하면 또 붕어형, 아이고 또 젊은 여자 깔려고 한다. 좀 그만 좀 하세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이거는 좋은 게 아니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좋은 게 아니기 때문에. 왜냐하면 대한민국에서 여자분들이 소득이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객관적으로. 제가 통계에서 지표로 말씀드리면 여자분들 그렇게 돈을 많이 벌지 못해요. 남자도 그렇게 큰 돈을 버는 사람 없는데 여자는 더 벌기 힘듭니다. 상식적으로. 자, 이 통계청에 나와 있는 자료를 보면 확인할 수 있는데, 자, 중위소득이 있어요. 중위소득. 중위소득이 뭐냐 하면 그러니까 1등에서 100명까지 세웠을 경우에 딱 50등. 그 50등에 해당하는 수치. 그 중이라고 해요. 그럼 소득이니까 중위소득이라는 얘기는 1에서 100까지 잡았을 경우 50등. 50등에 해당하는 사람의 소득이에요. 평균이 아니라. 자, 그러면 20대 분들은 어떻게 될까요? 여자분들. 여기 보면 여자분들의 20대 중위소득은, 자, 일단 확실하게 말씀드릴게요. 자, 만 20세에서 24세까지는 187만원.
만 25세에서 29세까지는 240만원, 만 30세에서 34세까지 271, 만 35세에서 39세까지 271이에요. 그러니까 300을 넘지 않아요. 그리고 통계청에 남아있는 숫자는요, 세 전입니다. 예, 세금을 떼기 전이에요. 그럼 세금을 떼면 아까 20세에서 24세 평균이 187인데 이거 세금을 떼고는 170 될까 말까 하는 돈이에요. 그리고 만 25세, 29세 중위소득이 240이에요. 240 세금 떼면 한 215만 원 나올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주변 여자 또래분들 소득이 얼마 되는지 물어보면 거의 여기 왔다 갔다 그래요. 플러스 알파로. 물론 여자분들 중에 뭐 잘 나가거나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상대적으로 남자보다 훨씬 적은 건 사실이에요. 그러면 이 말은 뭐냐 하면 여자분들이 실제로 많이 벌지도 못하는데 사치품에 상당히 돈을 많이 쓴다는 게 됩니다. 그럼 이게 여자한테 좋은 걸까요? 나쁜 걸까요? 굉장히 나쁜 거예요. 왜냐하면 여자분들이 이제 돈을 모아야 되는데 돈을 모으지 못하는 거야. 아마 지금 여자분들 중에 돈 모은 사람들 별로 없을 거예요. 생각보다. 남자도 그렇게 많지 않은데. 이렇게 되면 뭐가 문제가 생기냐면 여자분들이 결혼을 못해요. 저렇게 사치품에 돈을 쓰고 저축 같은 거 안 하고 경제관념을 가지지 않으면 돈에 쪼들리고 마통을 쓴다거나 신용카드에 손을 대게 돼. 그럼 신용도가 안 좋아지겠죠. 매일 카드값에 허덕이겠죠. 뭐 연애는 가능하겠죠. 어떤 남자 연애. 근데 그 연애하는 사람은 당신을 책임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결혼하려고 하지 않아요. 저렇게 되면 문제가 뭐냐면 한번 생각해봐. 여러분들 만약에 내가 여친을 사귀는데 여친 알고 보니까 마통 2천만 원 뚫려 있고 카드로 대출 한 초백만 원 있고 집에 가보니까 월세 사는데 무슨 명품 전시장처럼 명품백이 이렇게 각 잡아가지고 주저앉아 서 있어. 근데 돈이 없대. 여러분 같으면 이런 사람과 결혼하겠습니까? 뭐 같이 연애 정도는 할 수 있어. 딱 연애까지 끝이죠, 여러분. 이제 그런 단계에서 결혼까지 안 간다는 거 알 텐데. 여자분도 아셔야 돼. 여자분들 형편이 어렵잖아요. 그럼 결혼 포기하셔야 돼요. 그런 사람 데려갈 사람이 없어요. 누가 데려갑니까? 그리고 명품 소비가 많아지면서 지갑 사정이 안 좋아지고 경제가 안 좋아지니까 어떻게 돼요? 저분들도 결혼하려고 하겠지만 결혼이 되겠습니까? 결혼이 안 되겠죠. 왜냐하면 남자들도 이제 좀 야가가지고 여자들의 어떤 경제관념, 재무 상태를 꼼꼼하게 따집니다. 신용도나. 정가조회도 하는 경우 있어요. 심지어 유전자 검사까지 합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 이제 여자를 못 믿는다는 거죠. 특히 더군다나 저렇게 명품에 돈을 많이 쓰고 자기 관리 안 된 사람은 더 못 믿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명품 소비가 여자분들 개개인의 인생을 더 힘들게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장래적으로. 자,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공감 많이 합니다. 저는 택배기사입니다. 배송할 때 간혹 품명 보고 확인도 많이 했지만 무슨 물건인지 모르고 배송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제 배송 간 곳은 저층 아파트인데 물건은 버버리 힐즈 100만원짜리 신발. 문제는 곧바로 며칠 뒤에 바로 반품합니다. 그런 물건들이 정말 많아요. 대단한 나라입니다. 명품 소비 1위 국가 진짜 맞아요. 그 이분이 어떤 분이냐면 제 방송에 가끔씩 오는 분이에요. 이분이 택배 기사분이고 택배 기사 겸 택배 영업 소장님이에요. 아버지하고 택배 이제 영업소를 같이 운영하시는 분인데 이분이 간혹 와가지고 택배 일하면서 이제 겪었던 일을 얘기해줘요. 제 방송에 택배 기사 좀 많거든요. 보통 이런데 이제 명품 같은 거 있잖아요. 배송하는 경우가 있는데 대부분 못 사는 동네. 잘 사는 동네가 아니야. 오히려 못 사는 동네일수록 이런 비싼 물건 택배가 더 많이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런 건물에 사는 사람은 대부분 원룸이고 월세예요. 자기 집이 아니야. 그래서 택배 기사들은 실제로 많이 본대. 못 사는 동네 차가 좋은 게 많고, 그 여자분들이 명품백 메고 이제 출퇴근하거나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것들을 많이 보게 된대요. 은연중에.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내가 저는 허름한데 월세 사고 있다는 거 내가 그만큼 모은 돈도 없고 경제적으로 안 좋다는 증거잖아. 그러면 어떻게든 돈을 모아서 나오고 싶지 않나?
이 지긋지긋한, 맞잖아요. 주거 환경 안 좋고 좁디 좁은 이 원룸 탈출해야겠다. 그럼 탈출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아니 돈 어떻게 해야 되겠뇨. 내가 좋은 직장을 다녀서 돈을 많이 벌거나 아니면 돈을 많이 모으거나. 좋은 직장을 다니는 건 한계가 있잖아요. 특히 여자들한테는. 그러면 여자분들이 할 수 있는 게 최선의 방법이 뭐예요? 버는 돈을 아껴서 그 돈을 모아서 이 지긋지긋한 동네를 나오는 거죠. 그런데 저렇게 돈을 써버리면 못 나오는 거죠. 그런 말씀 많이 합니다. 택배기사분들이. 아니 여기 동네 별로 질 안 좋은 동네고 치안도 별로고 건물도 허름한데 이런데 젊은 사람들이 사는데 택배를 굉장히 많이 시킨다고 하는 거예요. 택배 빌런들도 많고. 여기 보면 저층 아파트라고 있죠. 저층 아파트. 이 저층 아파트가 뭐냐면 그 옛날 맨션이죠. 맨션. 5층짜리 엘베 없는 그 옛날 맨션 아파트. 그 얘기하는 겁니다. 요즘에 지어지면 15층짜리 왜 엘베 막 한 개는 무조건 있고 그런 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저층 아파트는 아마 지어진 지 30년 넘었을 겁니다. 예전에 한번 물어봤어요. 이런 아파트 뭐냐고 하니까 지은 지 30년 넘은. 좀 있으면 재건축의 대상이 되는 그런 아파트 있잖아요. 그런데 가보면 이제 벽지 다 갈라져 있고 벽 균열이 돼 있고 냄새 나고 엘베 없어가지고 계단으로 더 왔다 갔다 해야 돼. 그런 곳이거든요. 그런 데 살고 있다고 하면 뭐 돈 많은데 거기 살고 있는 사람도 있지만 젊은 사람이 거기 살고 있다고 하면 그 매매가 아니라 월세입니다. 월세. 그러니까 내가 지금 형편이 어려워서 내 버는 돈이 마차가 여기 온 건데 근데 그런 데서 이제 명품이나 비싼 물건 이제 주문을 많이 한대요. 그래서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못 사는 동네일수록 허리허식에 돈을 많이 쓴다. 그리고 좋은 차가 많다. 좋은 물건을 가진 사람이 많다. 그런데 그렇게 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소득이 좋겠어요? 돈을 많이 벌겠어? 물론 찾아보면 돈 많이 버는 사람 있겠지만 대체로 고만고만할 겁니다. 근데 고만고만 월급에서 저렇게 사치품에 돈을 써버리면 저축을 못하니까 결국엔 저 동네에서 나올 수가 없어요. 그리고 직장을 그만두거나 잘리게 되면 당장 생활고에 시달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경제가 어려운데 명품 소비가 1등이라는 건 절대 좋은 게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지금 헛짓거리 하고 있다는 겁니다. 명품 브랜드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명품 매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야. 내가 명품을 써도 되는 사람인지를 한번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근데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명품을 내가 돈 좀 벌고 삶이 안정되고 나서 그때 가서 좀 구입하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왜 뭔가 안정되기도 전에 내 주거나 아닌 목돈을 만들기 전에 왜 이거 쓰려고 하는 건지 이해를 못 하겠어요. 그게 본인 인생을 잡아뜨릴 수 있는 건데. 아무튼 지금 대한민국 명품 소비 1등은 절대 좋은 게 아닙니다. 좋은 게 아니에요. 그만큼 사람들이 악간이 못한다는 증거예요. 월세 사는데 명품 가방 많이 있다. 그런 사람들이 함부로 어떻게 되든지 정말 먹고 살만해지는지 아니면 돈이 없어가지고 명품 가방을 파는지 한번 보세요. 지금도 당근마켓 가면 명품 가방 팔겠다고 올려놓은 거 엄청나게 많습니다. 근데 막상 거래가 안 됩니다. 비싸기 때문에. 명품 가방을 좋아서 샀지만 현실은 그 명품 가방 때문에 생계가 어려워지는 본인을 보시게 될 겁니다. 자, 이상으로 첫 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